네, 9장 유도 결합 회로와 페이저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주차 2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도 결합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유도 결합 회로 그냥 이게 뭐냐 하면 유도 결합 회로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회로, 이것을 우리는 유도결합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뭐냐, 그걸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텐데, 먼저 물리적인 성질을 좀 더 알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인덕터, 코일이라고 하는 인덕터에는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그 전기 에너지에서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즉 자기력선의 묶음인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 자속은 상대 인덕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이 자속은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인덕턴스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한테만, 그러니까 자속이 쇄교하지 않고 다른 인덕터에 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자속을 우리는 누설 자속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그냥 자기 고유의 인덕턴스를 그냥 그걸 누설 자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덕터에서 발생한 자속이 다른 인덕터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하고만 쇄교하는 자속, 이것을 누설 자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비교되게 상호자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자속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인덕터가 다른 인덕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자속이 다른 인덕터와 상호 쇄교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자속, 이것을 우리는 상호자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뮤추얼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덕터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은 한 개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다 고려해서 회로를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호 자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새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즉 자기 인덕턴스가 있는데 L1, L2, 뭐 L3 이런 식으로 자기 인덕턴스, 코일 인덕턴스 알죠? 그 인덕턴스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 인덕턴스 말고 영향을 줘가지고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해가지고 M으로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인덕턴스라 하며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회로를 우리는 유도결합 회로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회로를 유도결합 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이 상호 인덕턴스도 단위를 헨리로 씁니다. 우리 인덕터의 인덕턴스의 단위랑 동일하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해서 회로 특성을 우리는 해석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와 비교되게 자기 인덕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누설 자석하고도 비슷한 의미예요. 즉 주변의 다른 인덕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한 자기 자신만의 인덕턴스를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L로 표현하는 L1, L2, L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인덕턴스가 몇 했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건 자기 인덕턴스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이제 M으로 표현을 하면서 얘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인덕턴스, 발생을 하는 그러한 인덕턴스입니다. 자속이 쇄계하는 형태에 따라서 회로 전체의 인덕턴스 값이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즉 서로가 영향을 주니까 전체 인덕턴스 값이 L이라고 표현할 경우 그 전체 인덕턴스 값이 L1과 L2는 인덕턴스 값이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상호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하게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로 전체 인덕턴스를 전체 L이라고 했을 경우 더해진 것을 L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빼줄 때 이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L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1, L2 두 개의 인덕터가 있을 경우 L1, L2에다가 이 M이라는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주거나 빼주면 돼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인덕터에 의해서 하나가 빼지고 그 다음에 L2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호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 좀 이따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어쨌든 더해지냐 빼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로 계산하고 마이너스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요 얘기는 좀 이따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 더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이 있을 경우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더해지는지 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철심에 코일을 감았습니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은 얘를 감싸는 방향으로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오른손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이쪽으로 자석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자석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전류 여기에서도 이제 코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감은 거죠. 이렇게 감았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감싼 이렇게 있을 때 전류 여기 전선이야 도선 전기자격에서도 배웠을 텐데 도선이 흐르면은 이렇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으로 해서 자석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하니까 자석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이야? 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석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값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서로 더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감은 거는 서로 지금 감은 거는 동일한데 전류의 방향을 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자석은 당연히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 전류방이 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전류 I가 이렇게 할 때 자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자석이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요 철심의 안 뒤쪽으로 해서 감아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류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요 선에서는 이 선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자석은 어떻게 되겠어? 감싸는 거니까 요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겠네, 이쪽으로. 즉 여기 보면은 요렇게 감은 거 지금 요렇게 감았는데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렇게 전류가 요 놈이 저 뒤로 해서 들어와서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아까대 이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는데 얘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겠네. 이렇게 흘러지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은 여기에서는 자석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고 그러면 서로 자석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 부호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림 9-1과 같이 그래서 오른손의 법칙을 적용하면 그림 A에서는 자석이 서로 더해지는 형태로 발생을 하고요. B에서는 상쇄되는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지거나 빼지는 원리는 코일의 감긴 방향과 관련이 있고 또는 반대 방향의 전류의 방향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철심을 하고 도선을 코일을 이렇게 감은 방향을 매번 그리고
요 자속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자속의 방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주는 거는 일일이 그리기에는 좀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점을 표현해서. 그러면 이때 점을 찍어서 표현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를 정하라라는 얘기는 예제 9-1이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M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를 일단은 보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9.2절에서는 이 M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이 회로에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 점이 찍혀 있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코일에도 이렇게 해서 이때는 점이 어디로 되어 있어? 나가는 방향에 점이 찍혀 있지. 그때는 서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적혀 있으면은 그거는 플러스로 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얘는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시다, 전류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는 이 점이 지금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아니면은 나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네. 이건 들어가는 점이야. 여기 이 코일에 볼 때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나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네. 서로 반대 방향 반대지 지금. 그래서 그때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B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흐를 때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어디에 있어 이거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부호가 같네. 아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지금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부호는 얘는 플러스로 조금 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한번 볼게요. 또 반대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류가 나가는 쪽에 지금 점이 찍혀 있네,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쪽에 찍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나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네,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나가는 쪽으로 해서 서로 공통이야. 즉 감긴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이 같은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는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이거 변압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지는데 이 C번이나 D번 그림은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데 그러면은 들어가는 이 점은 어디 찍혀 있는 거야? 들어가는 쪽에 찍혀 있지. 이건 들 입자 써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얘도 보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점은 어디 찍혀 있어? 들어가는 쪽에 찍혀 있네. 그래서 얘는 부호가 뭐다? 그렇죠, 플러스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점이 위아래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들어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건데 여기 점이 어디 찍혀 있어? 들어가는 쪽에 찍혀 있죠, 이 코일에. 그러므로 얘도 들어가는 쪽이니까 서로 들어가는 쪽이 같아. 그래서 이때 뮤추얼 인덕턴스인 M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회로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요 말 써놨으니까 또 요거 한번 참고하길 바랍니다. 익힌 문제는 내 풀 시간은 없어서 그냥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9-3의 회로에서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를 정하라 라는 얘기네. 들어가는 쪽에 있네. 들어가는 쪽. 여기도 들어가는 쪽에 있네.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래서 얘는 부호가 뭐다? 플러스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건 나가는 쪽에 있네. 나가는 쪽에 있어요. 나가는 쪽.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들어가는 쪽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드린 거니까 여기 나가는 쪽에 있네. 그래서 나가는 쪽에 있어.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해놨으니까 나가는 쪽에 있네. 이건 부호가 서로 같아. 그래서 여기는 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같아.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전류가
나가는 쪽에 나가는 코일을 통과해서 나가는 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가는 쪽이라고 해서 출이라고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 쪽에 지금 점이 찍혀 있네. 그래서 서로 나가는 쪽에 찍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CD는 플러스 방향인 것이고 부호인 거고, B번 그림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를 정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지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부호 결정하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호 인덕턴스의 결합 정도, 그걸 결합 계수라고 하는데 그 결합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9-4와 같이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가 L1, L2, 이 henry인 두 코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상호 인덕턴스 여기에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이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그때의 인덕턴스는 L은 L1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를 딱 하면은 여기 나가지는 쪽에 지금 점이 찍혀 있죠. 그때 이 인덕터가 코일 L1이라고 하는 인덕터가 L2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때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야. 이때 이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야. 얘는 지금 들어갈 때 있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나가지는 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서로가 입출이 반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는 의 부호는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1 마이너스 M 써주면 되는 거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류가 코일 L1을 통과했어. L2로 딱 들어가면은 이때 이 코일 L2는 또 마찬가지로 이 L1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인덕턴스 값 L2 값 해주고 전체 인덕턴스 값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L2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인덕터에 의해서 L1에 영향을 줘. 그때 발생하는 인덕턴스는 부호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때도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 부호가 서로가 이거 입출이 반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으로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해주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L1 플러스 L2에 M이 두 개 있네. 마이너스 2M으로 해서 전체 인덕턴스는 지금 감소하는 식으로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L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 그림 B번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쪽에 있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쪽에 있는 거네. 그쵸? 들어가는 쪽에 있으니까 이때는 뮤추얼 인덕턴스 M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체 인덕턴스는 L은 L1이라는 놈 있고 이 L1을 통과해서 흐를 때 이 L2에 영향을 줘. 그때 상호 인덕턴스 값은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M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통과해서 L1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L2를 통과하지. 이때 L2를 통과할 때 자기 인덕턴스 L2 값에다가 이쪽에다 넘겨주는 영향을 주는 상호 인덕턴스 값은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M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전체 인덕턴스 값을 정리하면 L1 플러스 L2에다가 2배의 M이 두 개 있으니까 2M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전체 인덕턴스 값이 자기 인덕턴스에다가 이 상호 인덕턴스 값이 더해진 형태가 되지.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것이지. 증가하겠죠. 당연히 인덕턴스 값이. 그래서 L 플러스로 표현하고 여기는 L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전 과거의 교재일 경우에는 요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강의 록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쇄가 될 겁니다. 다 요 파일로 넘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인덕턴스를 알아봤는데 여기 하나를 좀 더 알아보자고. 이때 이 상호 인덕턴스 값이 이제 공식으로 어떻게 좀 나올 수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L 플러스부터 한번 써볼게요. L 플러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렇게 쓰면 되겠지. 상호 인덕턴스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L 마이너스는 L1 플러스 L2에다가 마이너스 EM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쵸? 얘를 뭐 더해줘도 되고 뭐 빼줘도 더해주고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딱 봤을 때 이걸 빼주면은 이 우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없어지지.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4m이 되겠네. 여기 좌변은 L 플러스 빼기 L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 빼주면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러므로 상호 인덕턴스 값은 공식으로 이렇게 전체 인덕턴스 값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를 빼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즉 4를 이쪽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죠. 4분의 그래서 L 플러스 빼기 L 마이너스라는 이러한 공식 상호 인덕턴스와 전체 인덕턴스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또한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뭐 강의 노트에 해놨지만은 이제 결합계수라는 게 있어. 즉 상호 인덕턴스 얘네들이 인덕터의 결합 정도를 갖다 표현해 주는 거야. 그 결합 개수를 뭐 책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교재는 K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K 값은 그래서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 이것을 우리는 결합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1일 때를 완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밀결합,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소결합, 루즈하게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밀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코일 사이 상호 인덕턴스 M 인덕턴스가 M 헨리라면 전류가 각각의 코일에 흐를 때마다 항상 반대편 코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즉 여기서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영향을 줘서 F5 결정을 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또 그거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흐를 때도 이 인덕터에 의해서 이쪽 인덕터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때의 상호 인덕턴스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편의 코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L1의 전류가 흐르면 L2의 M만큼의 영향을, 그리고 반대로 L2의 전류가 흐르면 L1의 M만큼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유도결합 회로를 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인덕턴스를 두 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B 사이의 전압은 그림 A에서는 여기 전압 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이제 하나의 등가 회로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전체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와진 거니까. 그럼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VAB라고 하면은 자, 인덕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를 L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A, B라고 표현하면 VAB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렇지. J 오메가 L에 흐르는 전류 I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여기라 전류를 I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기 해놨으니까 I로 하면은 J 오메가 L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해놨으니까 마이너스에 I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물론 이 식은 이렇게 그냥 쭉 풀어도 돼. 이거 L1이 있으니까 J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화 J 오메가 L1의 I 플러스 여기에 흐르는 여기 그때 이제 발생하는 상호 인덕턴스 생각해서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I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를 때 자기 인덕턴스가 L2니까 J 플러스 J 오메가
L2의 I로 써주면 되고 이 코일 인덕터에 의해서 이쪽에도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하니까 그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 J 오메가 M I의 원이라고 I의 원 I의 원이다 I라고만 표현했으니까 I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냥 I. 그래서 이렇게 I로 써주면 되겠죠. 요거 묶어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보면 되죠. 그냥 VAB는 그래서 J 오메가 L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니까 플러스에 I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J 오메가 L 플러스가 요거 이렇게 나와진 거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나온 구체적인 얘기는 요거 흐를 때 전 인덕터의 양당 간에 걸린 전압 즉 J 오메가 L1의 I에 여기는 서로 이제 더해주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거니까 J 오메가 M의 I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흐를 때의 인덕터 L2의 전압 강하 그러면 그거는 J 오메가 L2의 I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니까 플러스 J 오메가 M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거 J 오메가 그리고 I 공통으로 묶으면은 L1 더하기 L2 플러스 요거 EM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고 요것을 L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한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A, B 사이 전압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림 A에서는 J 오메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림 B에서는 L1 L2 플러스 EM이 되겠다. EM 곱하기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 A와 B는 각각 L-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이거 했었죠 풀었죠. 그래서 L 플러스는 서로 더해준 거였어요. L1 플러스 L2의 EM 이렇게 나왔죠. 이거인 한 개의 자기 인덕턴스로 등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인덕턴스 등가한 것이죠. 이게 L 마이너스 그림 봤던 거 이거는 L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값은 요거고 요 값은 요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식을 이용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면은 상호 인덕턴스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예제 9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하는 경우 한 방향으로 연결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16mH이래.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 얘가 16이 되는데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면은 합성 인덕턴스가 10mH래. 아, 이거 하나는 10mH래. 그러면 더해준 게 지금 더 크겠지. 합성 인덕턴스가. 아까도 플러스 2m이 나왔잖아. 또는 마이너스 2m이 나왔잖아. 그렇지? 더해준 게 빼준 거보단 더 클 테니까 얘는 L 플러스가 16mH라는 얘기인 거고 얘가 L 마이너스가 10mH다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mH가 되겠는가 하면은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 구하라는 얘기네. 그치? 상호 인덕턴스 M 구하라. 즉 얘는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2m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얘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쵸? 물론 공식을 사용해서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은 4분의 L 플러스 더해준 게 16이니까 16 그 다음에 빼기 L 마이너스가 10이니까 10 해가지고 4분의 6 하니까 얘는 1.5 4, 1은 4, 4, 5, 20 하는 거니까 1.5 헨리 지금 단위는 미리 헨리니까 미리 헨리라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면은 기본적인 이 개념부터 풀면 되는 것이죠. 요 우변을 보면은 M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즉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얘는 싹 없어지지. 이거 소거되고 여기 부호는 어떻게 돼? 그렇지 4m이 되겠네. 4m은 16에서 10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6 되지 6 그렇게. 그래서 m은 4분의 6이다. 즉 얘는
1.5 미리 헨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 미리 헨리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계수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결합 계수 K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결합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의한 거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L1 곱하기 L2분의 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K는 0 이상에서 1로 이렇게 정의된 그러한 식이다라는 겁니다. 유도 결합 계수. 두 코일 사이의 유도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걸 정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죠. 이때 K 값이 1이면 완전 결합이라고 하고 퍼펙트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발생하는 자속이 모두 다른 인덕턴스와 세교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즉 누설 자속은 0이 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K가 0이면 상호 자속이 0인 경우이다. 또한 K가 1에 가까울수록 클로즈 커플링 밀결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결합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예제 9-3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나눠서 지금 3강으로 나눌까 했는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 네. 그냥 하겠습니다. 두 코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면 25mm, 13mm 헨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덕턴스가 지금 L 플러스 더해준 게 지금 25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25mm 헨리야, 미리 헨리. 그리고 L 마이너스가 13mm 헨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코일이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를 15mm 헨리라고 하면은 즉 L1 두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L2 이렇게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15mm 헨리라는 얘기야. 하나의 코일이 자기 인덕턴스가 15mm라고 했으니까 이때 두 코일 사이 결합 계수는 얼마인가? 두 코일 사이 결합 계수 K라는 놈은 K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지. 루트 L1, L2분의 M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이때 이 결합계수 K를 구해야 되는 거네.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M을 구해야 돼. 그쵸?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보면 상호 인덕턴스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도 되고 L 플러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으로 표현되는 거고 이 공식은 4분의 뭐였다고? L 플러스에서 L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요 공식 모르고 일 경우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라는 얘기야.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쵸? 이랬을 경우 이거 더해주면은 요 공식이 빼주면은 위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주면은 이 공식이 나와졌던 것이죠. 이 값이 그래서 4분의 L 플러스가 25라는 얘기지. 그러면 25 빼기 L 마이너스는 13이래요. 13. 그러므로 얘는 4분의 해서 1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3mm 헨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3mm 헨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건 구했고 이게 3이라는 건 구했어. 그러므로 여기다 이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런데 지금 L1과 L2를 구해야 되는데 L1이 15mm인지 L2가 15mm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더해준 게 L 플러스 이놈이 몇이라는 얘기야. 지금 25mm 헨리라는 얘기인 거지. 더해준 게 이게 25라는 얘기야. 그래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배의 M. M이 지금 3이니까 2배 해줍니까? 몇이 돼? 6이 되겠지. 이것이 25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러므로 L1 플러스 L2는 이거 해주면은 19가 되겠네. 그치? L1이 지금 15든 얘가 15든 L2가 15든 나머지 L2나 L1은 그럼 몇이 되겠어? 그렇지 4mm 헨리가 되겠네. 그치? 서로 요 식이 성립이 되려면 맞아요? 그러므로 L1이든 L2든 각각 4mm 헨리랑 4mm 요거 M 4mm 헨리랑 하나는 15mm 헨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 식에다 이제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K는 루트 4 곱하기 요거 해주면 몇이 될까? 60이죠. 60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돼? M이 몇 나왔어요? 아까 대 3이 나왔죠. 여기 3이 나왔다라는 것이네요. 그쵸? 그래서 60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기 써보면은 여기다 할까? 아이고, 여기다 할게요. 3 나누기 60 루트 60이래. 60 한 다음에 루트가 있어. 요거 있네. 는 그래서 0.387이네. 그래서 0.387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재는 그것이 그 값을 몇으로 표현해 놨냐면은 소수 두 자리까지 했어. 그래서 0.39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K는 0.39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 인덕턴스 3mm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L1, L2 구할 때 이거 3mm입니다라는 거, 나머지 인덕턴스가 이렇다라는 거 구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주차 2강까지 마저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2주차 1강으로서 유도결합 회로의 해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